네, 안녕하세요. 현대소설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간 모의고사 시즌 6-6이었죠? 이걸 통해 현대소설 사막을 건너는 법을 정리했던 수험생이라면은 작품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사막을 건너는 법의 주인공은 전쟁 체험으로 인해서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지문 앞부분에서 주인공의 이런 특징을 살펴볼 수 있죠. 주인공은 일상의 아침에서 전선을 떠올려요. 자, 여기 있는 이런 지문.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라며 전쟁이라고 하는 경험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과도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어때요?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다방에서 남이에게 과거 일을 들려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죠. 여기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였어요. 바로 2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라고 하는 바로 1번 선지 잘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문의 후반부에 노인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라며 주인공은 무료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 모습에 호기심을 느끼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즉 이런 뜻이죠. 자신은 이렇게 무료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찾는 그 노인의 모습이 주인공에게 호기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이 뭔지, 노인은 왜 그렇게 그 숙연한 태도로 물건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궁금해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노인이 등장하고요. 노인은 피곤한 모습을 하고도 그 물건을 끈질기게 찾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여기서 바로 24번 문제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B. 자, 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금증을 가지고 노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뿐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보기가 있는 25번 문제를 볼게요.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보기만 보고 선지를 판단하려 했다면 오히려 정답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선지였죠.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아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자, 이 선지인데요. 이 선지를 보기에서 자, 이 부분이죠.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라는 부분과 연결을 해서 매우 그럴듯한 말로 보이지만 지문을 보면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볼까요? 전쟁의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체념적 현실 인식은 주인공이 전쟁을 겪고 나서, 즉 전쟁 후에 갖게 된 현실 인식이에요. 자, 지금까지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하는 현대소설 지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고전시가와 수필 융합 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육평에서 정철의 관동별곡이 출제되었고 수능에서도 다시 정철의 작품이 출제되었어요.
역시 이감TV에서 강조한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6평을 분석한 자료에서 정철 작가의 작품은 모의평가에도 출제되고도 수능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중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자, 게다가 이감 최종 파이널 시즌 6-4에서 3위 인국이 출제되었죠? 자, 이를 통해서 연기 작품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했다면은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품의 어휘가 고어로 표기된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작품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선지를 판단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3인고가 관련된 문제 38번 선지를 볼게요. 38번 선지의 1번. 노여라고 된 이 고어 표기, 이거 좀 생소하셨죠? 이건 전혀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이 마음 견줄 곳이 전혀 없다라는 구절인데 이를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자, 선지 2번이고요.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라는 부분과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연결한 것도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자, 선지 3번이에요. 여기서 이 해란, 이거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도 아니고 의인화가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선지 4번이죠. 추운 날씨 속에서 매화의 그윽한 향기가 풍기고 있는 상황. 자, 이것을 암양은 무사일고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 5번인데요. 황혼의 달이 베갯머리에 비치니 님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에서 그 님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지 않고 혼잣말을 하는 독백적 어조도 적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음의 시조는요,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고전 시가의 전형적인 표현과 발상이 드러난 작품이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자는요, 창밖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이 소리에 혹시 님인가? 생각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길가의 낙엽 소리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종장에서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즉, 마음이 다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8번의 4번 선지죠? 무스일고라고 하는 이 표현. 뜻밖의 대상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라 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임이 아닌 상황에서 느끼는 허탈감 정도로 우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처럼 님이신가 생각하여 일어나 보는 화자의 모습에서 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엿볼 수 있는 거 적절하죠? 게다가 이 부분도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지 않고 혼잣말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독백적 어조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3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정답 선지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오답 선지를 읽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죠? 우선 정답 선지죠? 5번 선지부터 보면요. 염량, 즉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고쳐온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라는 이 부분.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절이 때를 알아 바뀌면서 무심한 세월이 정말 빨리도 흐른다고 하는 그 인식을 드러낸 부분이잖아요. 완전 반대로 잘못 해석한 선지죠? 이제 적절한 선지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지 1번이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 적절한 해석이죠. 자, 선지 2번도 볼게요. 님과 함께 지내던 젊은 시절, 그리고 혼자 외로이 보내고 있는 현재의 늙은 시간을 대비한 것. 자, 이걸 선지에서는 화자가 천상에서 임과 함께 지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에서 혼자 지내며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평가원 문학 선지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 3위인곡의 이 구절을 이렇게도 해석해서 선지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적절한 감상이었습니다. 선지 4번 볼게요. 인생은 유한하고, 즉 끝이 없다란 뜻이죠. 그리고 무심한 세월은 빠르게만 흘러가고, 자, 이를 통해 님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 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 역시 적절한 가능한 감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고전시가 세트에 대한 중요한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문법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직 가채점이지만 올라온 오답률을 한번 보니까 문법 문제가 3문제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14번 문제가 오답률 1위로 나와 있던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마 14번에 정답을 3번으로 한 학생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 자, 시험 끝나고 나와서 마음이 너무 많이 쓰렸죠? 알고 있는 개념인데 평가원이 만든 그 함정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자, C, 바로 이 문장이죠?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갔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라고 하는 절이 전을 수식하고 있으니 관형절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이 관형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건 2014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 패턴이에요. 명사형 어미가 붙어있는 명사절인데 관형어 자리에 들어간 것. 조금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이 1번이었죠? 기상청은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라는 예문인데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 라는 관형절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결합해서 관형절을 만들었어요. 인용절이 아니었죠? 따라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이 조건 기억을 주의해야 했어요. 자, 기억.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이 부분인데요. 이 조건에서 관형사라고 하는 이 말.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관형어가 아니라 관형사였어요. 이걸 잘 구분해서 한번 주어진 사례들을 분석해 볼게요. 자, 먼저 새해맞이죠. 새해. 관형사 새가 명사 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목하다, 한목, 관형사 한이, 명사 몫을 수식하고 있죠. 반면에 숨은 그림 찾기에서 숨은은 관형사가 아니라 동사가 관형어로 쓰인 관형형이었어요. 그 관형형, 숨은이 그림을 수식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좀 헷갈리셨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아니라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문제를 볼게요. 이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서 정말 많이 강조가 된 용언의 규칙, 불규칙 활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답 선지인 2번부터 볼게요. 걸어서, 이걸 걸러서라고 표기하는 것, 이건 르 불규칙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르다, 여기에 있는 어간, 거르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를 결합할 때 걸러서, 자, 이처럼 어간의 끝에 있는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는 르 불규칙. 자, 그런데 선지 2번을 보면 푸르다라고 하는 용언이 나와 있고 푸르다가 푸르러라고 활용되고 있죠? 이건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이 아닌 선지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선지 1번 볼까요? 담거가 아니라 담가라고 써야 하는 것, 의탈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담그다의 담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할 때 을을 탈락해서 담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예쁘다. 어간이 으로 끝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할 때 으가 탈락해서 예뻐도 자 이렇게 쓰는 게 맞네요. 선지 3번 볼게요. 가른을 간이라고 한 건 리을 탈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갈다 여기에 어미 니은을 결합하면 간이라고 해서 리을을 탈락하고요. 선지에 나와 있는 살다 역시 어간이 리을로 끝나고 있죠? 거기에 어미 니를 결합하면은 산이라고 해서 리을이 탈락합니다. 자, 선지 4번 볼게요.
하했던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였던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 활용이고요. 선지에 있는 동그랗다 역시 히읗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히읗 불규칙 용언이에요. 그래서 동그래라고 활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선지 5번 볼게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저라고 바꾸는 거 바로 졌다라고 하는 어간의 시옷을 갖고 있는 시옷 탈락, 불규칙 활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에 있는 그따 역시 시옷이 탈락해서 그은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 점도 시옷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2021학년도 수능 문학과 문법 지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예비 수험생 분들도 우리 이감과 함께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제대로 실력 쌓으면서 수능 국어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